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여행중개소 이부장,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2019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곧 있으면 구정 연휴가 또 오네요. 근데 올해 구정 연휴는요, 애매해요, 기간이. 순수 빨간 날만 따지면 나흘이야. 4일, 1, 2, 3, 4, 4일. 그래서 이게 참 멀리 장거리 여행 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한번 계획했는데 안 가자니 또 좀 그렇고, 가실 분들 또 안 갈래면 또 갈래다가 안 갈래면 좀, 그래서 지역을 참 정하기가 조금 거시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 열흘 9일 8, 9일 정도 되면 장거리를 많이 계획하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2019년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는 여행중개소입니다.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나날이 발전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기존에 얼마 전부터 했던 여행 사건 사고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오늘 그거 좀 할 거예요. 올해 항공권 언제 사면 가장 쌀까?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 자료가 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좀 했죠. 장거리는 한 3개월 정도에 예약하고, 호텔은 김임박해서 예약하고 하면은 싼 걸 구입할 수 있다라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드렸는데, 요게 이제 또 매년 조금 바뀌겠지. 왜냐하면 또 이게 한국의 사정과 그다음에 여행 스타일 트렌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해 나오는 그런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게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행 사건 사고는 부득이하게 생략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항공권 예약 골든타임 언제인지 지역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 기울여주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요거 알면 꿀팁입니다. 요거 알면 올해 싸게 저렴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행중개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항공권 예약 골든타임 올해 2019년 어떤가, 요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스카이스캐너, 여러분들 아시죠? 항공권 예약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근 3년간 한국 사람 여행객들의 패턴을 또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행지는 한 전 세계 22개국 정도 대상으로 언제가 가장 요금 추이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 요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이거 이 자료는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기사 형태로. 근데 혹시 그것도 저희 여행 중개소가 하는 게 뭡니까, 역할이? 왜 여행 중개소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개를 해드리니까 여행 중개소예요. 가이소가 아니라 여행 중개소. 부동산 중개소, 중개가 아니라 중개 방송할 때 여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중개하기 때문에 여행 중개소로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잘 지었죠. 자, 오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결론부터 일단 명료하게 딱 요것만 알고 아시면은 딱 좋으니까. 부수적인 설명은 제가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자, 2019년 최적의 항공권 예약 시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시점은 본인이 출국하기 16주 전이고요. 자, 항공권이 비싸지는 시점은요, 본인이 출국하기 8주 전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이 가장 저렴한 시점, 11월, 그 다음에 3월, 6월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요걸 말씀드리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저희가 요거만 들으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16주 전에 예약해야 같은 조건의 항공권이라 하더라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여행지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평균값을 저희는 말씀드릴게요. 출국 16주 전 항공권을 구매하면 약 12% 정도 요금이 저렴하다니까. 100만 원짜리면은
8만 원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6주가 너무 이르다면 16주면은 16 4개월 전이죠. 자, 요게 너무 일러. 그러면은 이제 최소 9주 전 428 두 달 좀 정도, 최소 9주 전에 항공권을 예약해야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예. 자, 평균 출국 8주 전이죠. 한 두 달 전부터는 해외 항공권 요금이 연 평균보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대요. 여기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여행지든지 최소 9주 전에는 항공권을 예약을 하셔야 평균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9주 전에는 항공권을 예약해야 평균 비싸지 않게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항공권이요, 일찍 예약할수록 더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특히 이제 급부상하는 여행지일수록 그런데요. 요즘에 그 여행 예능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게 참 그 뭐랄까 어느 지역이나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지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헝가리 같은데, 헝가리 많이 가시죠. 부다페스트, 헝가리 관광청이 한국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일을 모르셨죠? 헝가리 관광청에 한국 사무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서 일을 해요. 헝가리 관련한 여행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헝가리 관광청 이렇게 치시면 이제 나와요. 자, 헝가리 항공권 같은 경우는 출국 23주 전에 구매하는 게 연평균 요금보다 20% 가량 저렴하고, 포르투갈은 출국 24주 전에 예약하는 게 18%가량 요금이 저렴합니다. 자, 반면에 좀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찍 예약할수록 평균 12%까지 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괌 같은 데 있죠. 휴양지 괌은 평균 한 일찍 예약하면 할수록 8% 정도 비용 절감이 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주 출발의 경우 11주 전 이 항공권을 가장 얼큰한 요금에 예약할 수 있는 시기였다. 뭐 그렇다 치고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요거. 자, 요거 이제 지역별로 국가별 최적의 항공권 구매 및 여행 시점을 저희가 읊어드릴게요. 읊어드리면서 제 얼굴을 가리고 요 도표를 쫙 깔아드릴게요. 한눈에 파악하세요. 자, 1번 최적의 예약 시점은 20주 전, 절감률 12% 정도 아낄 수 있고,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입니다. 일본은. 그 다음에 태국 최적의 예약 시점은 22주 전, 가장 저렴한 달은 6월. 더우니까 싸겠지. 아무래도 더운데 거의 또 더운데 안 가겠지. 자, 괌은 최적의 예약 시점은 25주 전,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이고요. 베트남 많이 가시죠. 베트남은 23주 전에 예약하는 게 가장 싸고요.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입니다. 의외네. 싱가포르는 16주 전이 최적의 예약 시점이고요. 6월이 가장 저렴하고요. 프랑스는 16주 전이 가장 최적의 예약 시점이고, 가장 저렴한 달은 11월.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23주 전이 최적의 예약 시점이고 11월이 가장 저렴한 달이고요. 그다음에 포르투갈은 24주 전이 가장 최적의 예약 시점이고, 저렴한 달은요, 포르투갈은 11월. 11월이 많구나. 나도 몰랐는데 11월이 대부분이네. 11월이 가장 저렴한 데가 많네요. 그다음에 뉴질랜드는 24주 전이 최적의 예약 시점이고요. 5월이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5월이 저렴한 게, 거기는 5월이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봄이 날씨가 좋아서 그러나. 쿠바는 잘 안 가시지만 최적의 예약 시점은 16주 전, 가장 저렴한 달은 쿠바는 8월입니다. 쿠바가 좋은데 그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해외로 떠나기 가장 저렴한 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이네요. 자, 이때 해외를 다녀오는 항공권 요금은요, 연 평균 가격보다 한 17%가량 저렴하네요. 17% 저렴하고. 자, 이게 또 있어요. 국가별로. 여행하기 두 번째로. 이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국가별로 22개국이 나와 있어요. 중국, 프랑스, 괌,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쿠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터키, 러시아, 싱가포르. 대부분 11월이 가장 저렴하네요. 11월이 저렴하고요. 미국은 특이한 게 미국이 2월이 저렴해. 미국이 2월, 3월이 저렴하고 크로아티아가 3월과 11월이 저렴하고요. 그리스 좋아하시죠? 그리스는 2월이 제일 저렴하고요. 헝가리 말씀드렸고 터키는 3월 정도가 제일 저렴하고요. 러시아는 11월. 러시아도 추운 곳이니까 11월이 저렴하네요. 예. 자, 그래서요 보면은 그렇게 됐고 이제 그 합리적인 비용으로 다녀오시고 싶다면 6월이 좋다고 여기서 나오네요. 6월은 11월과 3월에 이어 해외로 떠나기 가장 저렴한 달 중 하나로 일본,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 이제 6월에 여행 떠날 경우 연평균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항공권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왜냐 더우니까 한국도 더운데 또 더운데. 근데 일본은 다르잖아 또 그죠? 6월이 일본, 태국, 베트남 가기 좋다고 하고요. 항공권 요금이 가장 비싼 시기는 추석 연휴가 껴있던 9월. 추석 연휴 근데 9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렇게 뭐랄까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전통적인 여행 성수기 7월, 8월이 항공권이 가장 비싼 시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스카이스캐너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좀 비싸지. 근데 요즘에는 연차를 많이 쓰셔서 조금 달리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여름 성수기 7, 8월 극성수기인데 이때가 아무래도 비싸긴 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거 다 말씀드린 거구나. 표가 좀 겹치네. 요거 표를 제가 얼굴을 가리고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하셔서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시점은 출국 16주 전, 그 다음에 항공권이 비싸지는 시점은 출국 8주 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요. 가장 많이 가시는 일본은 저렴한 달이 11월이 많아요. 괌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경우 유럽 지역이 11월에 가장 저렴하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5월, 싱가포르 6월, 태국 6월. 더운 지역일수록 베트남 빼고 더운 지역은 베트남도 이게 좀 이 위쪽이랑 남쪽이랑 약간 그 기온차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어디 도시를 좀 말을 구분이 또 다른데 그죠? 요거는 좀 웅퉁그려서 좀 나왔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네. 더운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또 더울 때는 더운 지역 가는 거가 항공권이 싸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한 11월 정도가 가장 좀 싸네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 이게 좀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나서 오늘 이거 안 할래. 이게 좀 오래 걸릴 줄 알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해야겠네. 시간이 좀 남아서. 이거 여행 사건 사고 이어서 한번 제가 항상 저희는 자료가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다시 여행 사건 사고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거는 뭐냐면 동유럽에 2명이 여행을 가셨네요. 상품 가격은 이제 1인당 270만 원 정도 되고 합쳐서 한 5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열흘 정도 여행을 가셨네요. 여행 사건 사고인데 인솔자가 부실한 서비스 및 여행사의 후속 조치가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건데요. 지역은 동유럽에 가셨네. 동유럽 열흘 270만 원이면 말도 안 되는 사실 가격인데 여행사 패키지 가격이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270만 원 아주 저렴한 완전 싸구려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네요. 보니까 한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신고인이 어떤 불만을 가졌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유럽에 갔습니다. 그래서 2일차 자유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버스가 출발해서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자유시간이 끝나기 전에 버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음. 가이드는 수신호를 했다는데 수신호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딱 봐도 답 나오네. 가이드가 이거 태워서 챙겨가 가야지.
그 자유시간 끝나기 전에 그 버스 아니 그 자유시간 끝났다 그래도 항상 챙겨야죠. 그 다음에 5일차 되는 날에는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로 이동하는 중에 내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버스 기사는 일반 도로가 아닌 산길로 이동해서 불안하였음. 이에 가이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라는 간단한 설명만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배부된 일정표상에는 없었는데 쇼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자, 여행 중 인솔자의 설명과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 이중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체코 까를교와 파칠라프 광장을 2번씩이나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이건 잘못했네 이 새끼들. 자, 여행 10일차에는 숙박 장소에서 예약이 없어 38명이 1시간 대기하였으나 인솔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이제 신고를 하네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좀 그렇다. 자, 여행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나? 이게 내가 화가 나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또 음성 변조, 재수없는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사 답변입니다. 가이드는 인원 체크 중 손님 3명의 부재는 알았으나 뒤쪽 버스와 일반 차량이 빨리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밖에 계신 손님에게 수신호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돼 이게? 핑계라고 되냐? 어느 여행사야 이거?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국경 통과 후 다시 보스니아 네움 지역으로 이동 중 국경 통과 시 여권 확인 절차 설명 중 기사의 독단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미 들어서 우회하기가 어려워 진행되었으며 가이드는 여행자들에게 경치가 좋고 국경 통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여행사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삐리리네. 홈페이지나 사전 일정표에는 쇼핑 관련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공항에서 나눠진 간략한 일정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오해가 생겼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인솔자가 미리 다 알 수 없으므로 설명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 같고 까를교와 바칠라프 광장 2번 방문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텔의 실수로 예약이 한 번에 확인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 후 체크인을 했습니다. 라는 게 여행사 답변인데 이런 삐리리들 진짜 자, 신고인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요.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진심 어린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여행자와의 여행 경비 차익과 불편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바랬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여행사에서는요. 총 120유로 1인당 가이드, 기사, 인솔자 경비 절반인 60유로 해서 총 2명이니까 120유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120유로. 120유로는 얼마예요? 1,300원, 1,400원 치면은 10 몇만 원 정도, 13, 4만 원에다 20유로, 16, 17, 8 뭐 이렇게 되네. 그런데 심의 결정 사항은요. 여행사는 신고인 외 1인에게 총 29만 8천 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번 사항은 가이드 및 인솔자의 부실한 안내 서비스와 여행사의 사후 대응이 부족해 불편을 겪은 것이 인정되므로 보상 차원에서 신고인 일행에게 1인당 120유로씩 환율로 하면 이 당시 한 1243원 정도니까 네, 그 정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리 결과 합의가 됐습니다. 여행자들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네요. 이거 이렇게 가이드하면요 여행사 욕 더 먹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그 예천군 의원들이 저기 어디죠? 캐나다인가? 미국이에요? 캐나다예요. 거기 가서 그 가이드 폭력 사태 있었잖아요.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있어요. 제가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 혹시 이게 오해인데 폭력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컴플레인 사항이 있으면 말로 해결하고 정중히 이러이러한 분이 불편하니 고쳐주시고 시정을 해주십시오.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데 가서 무슨 무슨 그런 술집을 찾아요. 그건 일단 잘못했어. 자, 그리고 여행사 그 가이드분들 정말 안 됐어요. 그 폭력을 당하신 분 참 제가 참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드리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기자니까 취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막 팩트고 맞고 잘못했어.
물론 그 사람 진짜 거기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일부 그러니까 우리 옛날 후진국 문화야. 우리나라 그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냐면 여행을 가면 가이드는 무조건 고객이 원하는 그런 것들 뭐 어디 좀 안내 물론 어디 여기 근처에 뭐 있어요 무슨 뭐 있고 어떤 뭐 상점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무조건 자기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그것도 그냥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뭐 어떤 무슨 쇼핑몰 가까운데 뭐 살만한 데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여자 나오는 술집 이런 걸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그 1900년도 이제 막 해외여행 막 시작 풀렸을 때는 막 가서 막 그 있죠 그 막 매춘 관광 이런 거 할 때 동남아 지역 가서 그런 거 할 때 가이드한테 가서 이거 하면 또 현지 가이드는 또 이렇게 또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알아봐주고 뭐 그런 게 간혹 있긴 있었어요. 간혹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있었는데 그런 문화 인식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자기가 여행 가면 꼭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가이드한테 그런 걸 쏙닥쏙닥 하면 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디 해외 가서 망신살 그런 걸 또 합니까? 절대 안 되고 폭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물론 이런 일부 이런 사건 사고에 참 그 제가 최선을 다한다는 그 일부 그 가이드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 가이드 분들이나 이제 인솔자 분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객을 맞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사람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아다르고 또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현지에서 정중히 말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저렇게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가이드 현장에서 일하는 가이드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신들의 그 밥벌입니다. 그걸 안 하겠습니까? 물론 그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성실한 분도 있겠지요. 있으면 정중히 그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가셔서 예를 들어서 여행사 통해서 하시면 요즘에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녹음이 됐든 영상이 됐든 뭐 몰래 카메라를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그 여행사 고객센터나 이런 데다가 컴플레인을 하세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증거 자료를 남기시고 그래서 정중한 그런 절차대로 불만을 제기하시면 개선도 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절대 무슨 뭐 거기 가서 또 그런 그 미국 캐나다 같은 데 가서 폭력 쓰면 큰일 나죠. 예, 아무튼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그게 뭡니까 나라망신이. 예, 아무튼 자 여행중개소는 올바른 여행 문화를 지향합니다. 오늘 여행중개소 여행 사건 사고와 그 다음에 그 여행 2019년 언제 항공권 사면 가장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지 국가별 시기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행중개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